경제신문 헤드라인을 스캔하라. 출근 시간 지하철역 입구에는 무가지 신문들이 도열하고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중 꿀리는 신문 한두 부를 집어들어 겨드랑이에 끼운다. 무려 한 출근 시간을 달래줄 좋은 친구라도 되는 양 꼼꼼하게 무가지를 읽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예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가지는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지만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무가지는 정보의 양잿물이다. 그 안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가십거리다. 한낱 가십거리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무가지 신문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 이건희 전 회장이나 안철수 교수가 무가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무엇을 읽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라. 무가지만큼 해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보는 일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중에 짬을 내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본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신문을 읽다 보면 우리를 낚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내건 기사들이 우글거린다. 그중 상당수가 연예 기사다.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클릭하고 보면 드라마 속 내용이거나 앞에 말 뒤를 잘라먹고 자극적인 부목만 제본으로 올려둔 것들이다. 심지어는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 없는 기사들도 있다. 이런 기사들의 조회수를 높여주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로신문을 정기 구독하라. 가장 먼저 할 일은 유가지 신문을 신청하는 일이다. 경제신문만 보는 것이 아무래도 걸린다면 일반 신문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웹에서는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신이 시사평론가가 아니라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관심이 가는 내용, 기사의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웹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말했듯이 우리는 시사평론가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정독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앉아서 보다 보면 서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나는 세종의 신문을 서서 본다.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때문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 드네가 맑은 오전에는 신문을 보는 일은 없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에 보는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며칠 분량의 신문을 한꺼번에 보기도 한다. 제목들 위주로 보면서 내게 필요한 기사들을 읽은 다음 오히려 스캔을 해둔다. 기사 제목을 포함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파일명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되었다면 그 기업의 이름, 대표자, 인터뷰한 사람, 업종, 핵심 단어 등을 모두 파일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경제학자가 아닌 한 경제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의 사장님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경제 상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예측은 경제학자들도 틀리기 일쑤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예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양 업종에 뛰어드는 혹은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업종에 뛰어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다.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를 담고 있다. 주가의 동향, 세계 경제의 흐름,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해당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올린다. 내공이 쌓이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선택해도 되지만 초기에는 일면 머리 기사를 스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 달 간격으로 혹은 6개월, 1년을 두고 스캔한 다음 그 제목만 읽어내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라.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 참 어렵다.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개미들 중에서 수익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수익은커녕 손해를 본 사람이 더 많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금을 헐어 투자를 했다가 깡통을 차기도 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고 자주 섞인 농담을 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정보를 얻었든 분석을 했든 간에 자기가 사면 그 주식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니까 나머지 주식을 사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원금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다. 원금의 손실과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만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빚을 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수시로 증권 시황을 알아보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 오르면 지금 당장 현금을 손에 쥔 것처럼 돈을 쓰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낸 시골의 박사 박경철 씨는 개인 투자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 투자를 권한다. 주식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기 일에 몰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나는 직접 투자를 권한다. 직접 투자를 해야 주식을 통해 경제의 동향을 배우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생활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적은 액수를 투자해야 한다. 매입한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액수가 좋다. 주식 투자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경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휘둘릴 정도의 액수는 곤란하다. 각자 소득에 다르겠지만 신경은 조금 쓰이되 자신을 흔들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좋겠다. 10만 원 있어도 얼마든지 개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주가가 뛰면 적은 액수나마 수익이 생겨서 좋고 떨어지더라도 경제를 배울 수 있으니 잃을 것이 거의 없다. 투자를 하지 않고도 관심을 기울이면 배울 수 있지만 인간이란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될수록 더 관심을 쏟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오를 만한 주식을 찾지 말고 자신의 꿈과 관련 있는 종목을 선택하라. 하나의 종목보다는 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선박에 관심 있다면 선박 제조 회사뿐 아니라 철강, 무역 등의 종목을 함께 매입하는 것이다. 외식업을 꿈으로 정했다면 식자재 업체와 유사한 식당 혹은 호텔주를 매입해도 좋다.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것도 좋다. 모든 제품은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컴퓨터 시장이 살아난다면 그 재료가 되는 시장도 같이 살아난다. 중국 시장이 살아날 때 호주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호주에서 공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도 오로지 수익을 남기 위한 투자는 안 된다. 사실 3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도 2배가 뛰어도 60만 원이다. 30만 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 꿈과 관련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